아주 먼 옛날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정금 마을. 어느 한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신명,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신명은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었고 도술 같은 특별한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건 그가 10살 때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었던 날, 자신이 가진 능력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능력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신명의 특별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점점 신명을 배척하게 되었고, 신명이 성인이 되는 해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신명을 마을에서 내쫓게 됩니다. 신명이 마을을 떠나는 날 그의 어머니는 펑펑 울며 꼭 건강히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은 어머니의 말씀을 명심하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뒤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떠난 신명은 산속을 떠돌다가 산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산에 있는 신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신명의 능력을 보고 그를 제자로 삼기로 하였고, 신명은 신선에게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돌을 닦게 됩니다. 그가 배운 것은 바로 검을 사용하는 방법, 자신의 길을 도술로써 자유롭게 쓰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신체 능력까지 열심히 길러 신명은 악령을 퇴치하는 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신명은 도사로서 신선에게 인정을 받고 신선에게 어떠한 물건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 물건은 악귀를 무찌를 때 얼굴에 쓸 탈이었습니다. 신선에게 악귀를 멸하고 사람들을 돕는 도사가 되어라 라는 지시를 받은 신명은 산을 떠나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금 마을에 도착한 신명은 평소와는 다른 마을의 분위기를 보고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마을은 이미 악귀의 공격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마을 안쪽에서는 악귀의 기척만이 느껴졌습니다. 신명은 그 악귀를 없애기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기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마을 안쪽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거대한 악귀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명은 바로 악귀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신명은 결국 악귀를 퇴치해냈습니다. 그 후 신명은 바로 마을에 남아있는 생존자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악귀의 광범위한 공격을 받은 마을이었지만 놀랍게도 시신이나 부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명의 머리에 의문이 드는 순간 어디선가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신명은 그 소리 쪽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신명의 어머니가 혼자 쓰러져 계셨습니다. 신명의 어머니는 악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을 먼저 도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악귀의 공격에 당하여 쓰러져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신명이 어머니께 다가가자 어머니께서 힘겹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아, 내가 가진 그 힘으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거라. 그 말을 끝으로 신명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그녀에게 도움을 받아 도망쳤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신명을 위로했고 그를 내쫓았던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신명의 어머니를 위한 장례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치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신명과 그의 어머니는 마을을 지킨 영웅이 되었고 신명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치른 장례의식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횡성 회다지 소리입니다. 당상부모 천년수여 초여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숲속에서 호주는 눈을 떴다. 햇살이 푸르른 나무들 위로 가득 채우는 가운데를 지나 숲 너머 언덕 아래의 마을이 보였다. 마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곡소리와 노랫소리가 주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오늘은 마을에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사람들이 가득한 마을 중앙,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본 호주는 장례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마침내 깨달았다.
호주는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며 혼란과 슬픔에 빠졌다. 그의 영혼은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며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상녀가 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 이동할 때 마을 사람들은 상여 소리를 부르며 망자의 영혼을 달래고 있었다. 상녀가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호주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 특히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깨달았다. 상여 소리의 애잔한 멜로디가 그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었다. 영혼이 된 호주는 자신의 장례식의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는 회다지 소리의 시작을 지켜보며 장례식의 절차와 그 의미를 이해하려 했었다. 하관식이 시작되자 회다지꾼들이 금정 안에 들어가며 연회를 시작했다. 그들의 동작은 서서히 다리를 드는 율동으로 느린 창곡에 맞춰 반복되었다. 호준의 영혼은 이 노래에 맞춰 진정되는 것을 느꼈고 상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해주는 가사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관식이 끝나고 회다지꾼들이 금정 안에 들어가 회다지 소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느린 창곡으로 시작된 회다지 소리는 망자의 한을 달래며 상자를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호주는 이 노래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이 노래에 맞춰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회다지꾼들이 연회를 시작할 때 호주는 그들의 동작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들은 등을 대고 엎드려 서서히 다리를 드는 동작을 반복하며 소리꾼의 노래에 맞춰 움직였다. 이어서 청회가 시작되었고 회다지꾼들은 회 작대기를 받고 쥐면서 회를 다지기 시작했다. 호주는 점차 자신의 영혼이 이 노래와 율동에 따라 진정되고 있음을 느꼈다. 강회가 시작되면서 두 발차기와 세 발차기의 빠른 율동과 소리가 절정을 이루었다. 회다지꾼들은 온 힘을 다해 회를 다지며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차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호주는 자신의 영혼이 이 소리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이 노래가 자신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소리임을 알았다. 회다지기가 절정을 이루는 순간 호주는 갑작스럽게 강렬한 빛에 휩싸였다. 그 빛은 그의 영혼을 감싸 안으며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호주는 자신이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빛 속에서 어떤 힘이 그를 현실 세계로 다시 이끌고 있었다. 빛이 사라지자 호주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모두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호주는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체험했던 기억이 마치 꿈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느꼈다. 죽음을 체험한 후 다시 살아난 그는 삶의 소중함과 가족, 친구들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회다지 소리가 자신에게 준 위로와 평화는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우천면 정금마을, 횡성의 작은 마을 중 하나. 이곳에서는 예부터 전해져 오는 횡성 회다지 소리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우시가 이 소리 들려? 마을에 회다지꾼들이 왔나봐. 꽃이 핀 날 가셔서 다행이다. 그치? 그러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봄이 와서 그런가? 엄마 얼굴이 꽃처럼 이뻐요. 다음 해에 꽃놀이는 더 멀리 가요, 우리? 우시가 항상 강하게 살아야 한다. 꽃놀이에 함께 가주지 못해 미안해.
어머니와 둘이 살던 우식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어머니의 손엔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다. 어머니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야 우식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우식, 일어났어? 밥은? 안 먹었으면 아저씨 집 가서 같이 먹자. 좋아요. 아저씨 밥 잘 먹었습니다. 가볼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항상 옆에서 챙겨주시던 장씨 아저씨를 뒤로하고 집으로 가던 중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넘어지면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을 떨어뜨렸는데 그 속에 흰 종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다. 이웃집 장씨 아저씨를 조심해라. 어머니의 죽음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자 우식은 모두가 잠든 새벽 장씨 아저씨 집으로 향했다. 잠이 든 장씨 아저씨를 뒤로하고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뭐야? 누구야? 인기척에 깨어난 장씨 아저씨 우식은 그런 그를 보며 화를 낸다. 우리 엄마 아파서 죽은 거 아니죠? 아저씨는 뭔가 알고 있는 거죠? 당장 말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당장 말해. 우식아, 내가 어찌 생각할지 알 것 같으나 절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살아생전 건강하기만 했던 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고 너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조사하고 있었단다. 우선 내 어머니는 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아저씨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단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함께 내 어머니의 한을 풀어보자. 우식과 장씨 아저씨는 함께 사건의 진실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끝끝내 범인 백씨를 잡을 수 있었고 백씨는 이 마을의 회다지 소리꾼들 중 한 명이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폐가로 향했다. 처음엔 그냥 김씨, 박씨, 정씨 아저씨가 소리꾼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방법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병이 든 노인 한 분, 약쟁이 황씨, 사과 농장 아들 이동철이 그리고 우식이 네 어머니. 화가 난 우식은 식칼을 빼들며 소리쳤고 그런 우식을 막을 수밖에 없어서 화가 난 장씨 아저씨. 우식아, 울지마.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경찰입니다. 다 나오세요. 그렇게 백씨는 자수했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속보입니다. 횡성 우천면 정금리에서 기막힌 연쇄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총 4명의 피해자와 자백을 한 백씨 이후에 김씨, 박씨, 이씨 총 4명의 연쇄살인범을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평화는 다시 돌아왔고 우식은 마을을 지키는 회다지 소리꾼이 되었다. 에이 하라 달호 아저씨 저 다녀올게요. 뭐냐? 조심해서 다녀와라. 야, 우식아. 이거 가져가야지. 감사합니다. 저 진짜 갈게요. 엄마, 거기서 나 잘 보고 있지? 엄마에게 이 소리가 닿기를. 그들의 사랑은 겨울철의 따스한 햇살처럼 눈부시게 반짝였다. 민수와 소연은 서로를 만난 뒤부터 둘만의 시간을 공유하며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서로의 미소가 세상을 밝히듯 행복한 일상을 함께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소연이 걸린 병으로 인하여 그토록 행복했던 순간들은 한순간에 깜깜한 어둠으로 바뀌었다. 민수는 소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프게 뛰기 시작했다. 소연의 병실에서 민수는 소연을 지켜주기 위해 밤낮을 바쳐 그녀와 함께했다. 그러나 소연의 증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소연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순간 민수는 마치 눈앞이 어둠으로 가득 찬 것처럼 자신이 너무나도 외롭고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소연이 떠난 자리, 남아있는 것은 오직 소연이 남기고 간 유서 한 장뿐이었다. 유서를 읽고 있는 민수의 눈물은 글자를 흐려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를 횡성회다지 소리로 치르길 바랬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가 그녀와의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지며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횡성회다지소리 장례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장례 의식 당일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횡성회다지 소리를 통해 다 함께 그녀를 기리며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음악과 춤,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져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가 된 듯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그녀를 위해 예쁜 장식들로 장식을 했다. 민수는 소연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 그녀의 존재를 기리고자 했다. 횡성회다지 소리는 그들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아 울렸다. 장례의식이 진행될수록 음악과 춤,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지며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죽음을 축제로 바꾸는 순간이었다. 민수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이제 소연이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죽음을 생명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며 축제로 즐기기를 바랬다. 죽음은 결국 삶의 일부분이며 그녀는 그것을 축제로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 민수는 어느새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를 슬픔보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될 것이며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죽음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다. 횡성회다지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눈물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대신 감사와 희망의 빛이 그의 눈동자를 비췄다. 장례 의식이 끝난 후 그는 그녀의 무덤에 다가가 꽃 한 송이를 놓았다. 그리고 이제 민수는 앞으로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더욱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 나갔다.